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2주차 벌써 중반부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 날이 너무 더우다 보니까 시장도 더위를 함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순위를 달성을 했는지 순위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순위가 지난주와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1위를 또 한 번 굳건히 지키는 모습이죠. 33%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2위에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 차지하고 있는데 1, 2위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무학 감독님 3위로 바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 주 후반에 존재감을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4위에는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순위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5위에서 8위는 정말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계속 위로 치고 올라오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우리 김선윤 감독님이 5위로 올라오셨죠. 6위인 배찬수 감독님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1%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문종훈 감독님, 그리고 8위에는 최명장 감독님이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바로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그리고 김선윤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독님 저희 순위표 공개가 됐습니다. 감독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순위표 공개가 됐는데 자 5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이 순위 어떻게 만족하고 계실까요? 아니 뭐 초반부터 해서 박셀이랑 카카오랑 뭐 나갔는데 월요일이랑 뭐 화요일날 뭐 나쁘지 않았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장이 좀 안 좋은 관계로 다시 좀 되돌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드리는 종목들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큰 종목들만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완전 다 대형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컨셉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하지 않고요. 대형주 위주로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포트 따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전략을 좀 취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공략하고 계신데 또 이제 강연에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강연의 주제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상 저는 10.5 수익률이 1%잖아요. 저는 네. 1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10%대만 유지를 해주면 2차 전지로 아마 이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갖고 오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도 계속 2차 전지를 배신할 생각이 없는데 유명한 감독님 한 분이 또 배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좀 웃었는데 뭐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자기가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 1위 하신 임상현 전문가님도 제가 잘 아는데 이제 이 종목을 잘 발굴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김성희 전문가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두산을 저번에 추천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그 임상현 전문가랑 극찬을 했는데 급등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급등을 했는지 뭐 하여튼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좋은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저는 2차 전지로 연말까지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강연회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2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장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내일 장도 분명히 조금 이따 이제 시황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급등장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유 없는 50% 폭락이 나왔는데 이 50% 폭락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제 빨간 넥타이를 믿고 약주 드지 마시고 우리 저 주식 리그 보시면서 내일장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8월 12일에 2차 전지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죠. 강연회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는 몸집은 크지만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종목들 잘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안타 날린 선수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피츠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좀 조정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었잖아요. 이 같은 증시의 변동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이 같은 변동성이 좀 크게 이어질지 그렇게 전망하실까요? 네, 조금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특히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었어요. 근데 내일부터 분명히 오른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도 저번 주 수요일과 비슷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은 오늘 끝날 장이기 때문에 장 종가에 우리는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 다시 내일부터는 양봉이 나온다고 봐요. 그거를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낙담한 분도 계시고 또 약주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 이 방송을 보면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바닥선에 요 분홍색 아주 예쁘게 나온 제 분홍색 넥타이고 똑같이 생긴 분홍색 선을 보시면 이 앞에 저번 주 수요일이죠. 이 음봉 맞은 이후에 지금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오늘 음봉을 맞았는데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절대 이게 저점을 깨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 발표가 나면서 7시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시작했는데 100포인트가 빠져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는 조금 힘이 있었는데 종합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플러스까지 올라왔었다가 아시아 증시가 전부 2% 이상 다 빠져버렸어요. 중국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2% 가까이 빠지고 끝났는데 이거는 오늘 악재는 오늘 악재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 음봉 이후에는 지금 대형주를 오늘 어거지로 지금 장중 내내 종합지수 50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3% 가까이 눌렸기 때문에 내일은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일은 다시 불장 그리고 그 근거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6시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야간 선물 시작하는 걸 봤는데 200포인트 나스닥 선물이 빠져서 한 1% 빠져서 1포인트 빠져서 시작했다 지금 1포인트 플러스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내일은 아침은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 갭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힘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오늘 낙폭 과대된 저가에서 매수세가 몰리면 내일은 잘하면 오늘 음봉에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오히려 2,700 이상 연말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먼 훗날에 보면 연말에 보면 저 밑에 있는 이제 음봉, 양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좋은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려움, 명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주식하신 분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내일부터 아마 수익률이 연말에 10배, 100배도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힘내시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반등을 좀 요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김 감독님.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막 다 파란색이고 엄청 걱정이 됐거든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최근에 이미 언제부터인가요? 한 7월 들어서부터 신년물 국채 자체가 4% 수준까지 한 차례 나왔었고 또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4% 수준 나왔었던 적이 또 3월 달에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약간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약간 불안한 심리가 좀 있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이거 페드워치인데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결정나는 게 49일 남아 있습니다. 49일이요. 49일 남아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수치 자체가 예상치가 84% 수준이고요. 한 칸 올린다, 0.25% 올린다는 게 15% 수준입니다.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동결 쪽의 분위기는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굉장히 좀 스트레스 상황인 건 맞거든요.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이죠.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 이전에 강등을 했을 때 뉴욕 증시가 15%가 빠졌고요. 회복하는데 한 반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뭐 나쁘게 본다면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훨씬 높기는 하고 좀 더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미 한 5월부터 해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기 때문에 예고된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오늘 하락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오늘 뭐 빠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또 약간 흔들리겠지만 내일 국내 증시가 우선 그래도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최악인 경우가 보합일 거고요.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혹여나 뉴욕 증시의 나스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 국내 증시 갈피 못 잡습니다.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오전 10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한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금양, 뭐 포스코 관련주들 다 하락이 좀 나왔는데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시장이 잘 보세요.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 사신 분들은요. 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종목의 움직임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종목은 굳이 손절하시더라도 종목 이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자, 그런데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민감하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다시 매도 흐름을 또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좋긴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셔라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고 아니면 차라리 오르지 않은 2차전지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포트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염려스러우니까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하락 흐름을 좀 일단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이게 장기적 추세를 안 간다. 단기적으로 끝나고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테니까 힘내고 차분하게 시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감독님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타 진출한 선수는요. 초전도체 관련주 선수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과연 이 초전도체 섹터에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실제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지 우리 김선영 감독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자, 이게 뭐 서남이나 덕성이나 신성델타나 관련주들이 오늘 다 상한가 흐름이에요. 에코 갔다가 포스코 갔다가 이젠 다시 서남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수급의 이동이 현재 그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이슈가 생기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개발하신 거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인류 혁신이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었던 시기 아니면 뭐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개발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혁신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을 10개를 줘도 부족할 정도다. 만약에 이게 실제화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슈 자체가 원체 크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이것도 어찌 보면은 또 뭐 현실적으로 실효가 되는데 시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거든요. 이제 이론상의 개발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뭐 이슈거리는 좋지만 신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건 역시나 안 되겠죠.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되겠지만은 신규 접근은 제가 반대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우선 축하드리고 이번 주장 지나면서 하락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 흐름이 2%대가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수급이 이쪽으로 관심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드는데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서남이나 뭐 신성이나 이쪽으로 덕성이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하락 나오면 바로 파시고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탁드릴 것은 신규는 안 되고 보유자분들만 잘 대응하시고 잘 상황 보다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전도체에 관련한 종목들 신규 접근은 위험하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장이 완전히 지금 대형주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돈의 수급이 마찬가지로 이제 9시쯤에 발표가 났어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이게 거의 상한가 정도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시간 외에서 거의 다 상한가를 쳤어요. 덕성, 뭐 신성 이렇게 해서 다 덕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뭐 그냥 이게 나중에 무너질 때는 무너지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셔서 한번 갈 때까지 가져가 보시는데 지금은 신규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다 이제 오늘 장중에 계속 무너졌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증권방송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뭐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수급이 어쨌든 이쪽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갈 걸로 보이고 갖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 하여튼 언젠간 다시 흐름은 바뀔 거예요. 우리 2차 전지로 바뀐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뭐 수익을 계속 보셔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2차 전지의 질주 그때가 되면은 다시 또 2차 전지로 갈아타면 되겠죠. 이렇게 결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는 장타 날린 3루타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는요. LS그룹주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다음에 이 친구들이 바톤 터치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먼저 선수 분석해 주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도 뭐 오늘부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의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5개밖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서 LS 전선 아시아가 멋있게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똑같죠. 그러니까 기술력 세계 최초로 뭐 초전도도 개발해서 거의 상한가를 쳤고 이 LS 쪽도 오늘부로 이게 굉장히 없는 우리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회사에 없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나오면서 LS 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힘이 좋고 그중에 가장 좋은 힘을 나타낸 게 LS 전선 아시아인데 어쨌든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는데 오늘 지수는 완전히 거의 급락을 하다시피 했지만 이 종목에 간다는 건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더 갈 걸로 보이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의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1루타, 2루타를 친 우리 다른 종목들은 전부 지금 병살에 더블아웃에 지금 콜드 게임 패를 했는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은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다만 신규 접근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선영 감독님 궁금한 게요. 이 LS 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게 이제 그 새만금 사업 자체가 진행을 하면서 한참 이제 얘기가 돌았었던 게 한 몇 년 됐었어요. 여기 핵심 뭐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돌았었는데 LS가 우선은 자리를 좀 잡은 모습이에요.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소재 관련한 공장을 좀 짓는 것 같습니다. 개발 단지도 짓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이슈 자체가 원체 좀 강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된 전선 관련으로도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LNG 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가장 관련 쪽에 매출이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슈가 좀 원체 좀 세단 말이에요. 작은 종목들까지도 올라치는데 큰 종목 보면은 큰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작은 종목이 이런 덕성이나 다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쉽게 저도 보건대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차트상으로는 그나마 매수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은 LS 같은 경우가 그나마 덤벼본다면 덤벼볼 것 같고요. 뭐 LS 전선 아시아나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나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너무 사고 싶다 하시면은 LS를 말씀드려볼 건데
이미 우리 전문가들 분 중에 한 분께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 잘 따라하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의 여력은 보이긴 하지만 모든 그룹주들을 공략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LS 정도는 그래도 신규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8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출전 당일 목표가 바로 터치하면서 홈 진입을 했죠. 익절 처리가 됐고요. 라운텍이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 초반 상승을 보이면서 4.94%대의 수익률 기록해줬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네, 우리 김선윤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편견을 깨면서 카카오가 전일장에서 급등을 보였죠. 오늘도 6%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플러스권에서 수익률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LS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하고 익절 처리가 됐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그래도 오늘 0.46% 수익권에서 경기 마감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나노 신소재 선방으로 두 자릿수의 누적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10%대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나무 기술이 정말로 열심히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9% 넘는 수익률 달성 중이고요. 오늘 편입해서 들어온 현대무벡스도 1% 넘는 상승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또 체라 하면서 전이 알체라를 주전 선수로 꼽으셨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4%대 수익 달성을 해줬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죠. 퓨런티어가 또 무려 9% 넘는 수익을 챙겨주면서 오늘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어제 오늘 1위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려나가고 계신 우리 임상현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요. 세토피아가 무려 2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AI가 연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 코리아 FT가 이번 주 선두주자로서 수익률 방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4%대 수익을 달성하면서 플러스권에서 오늘 경기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경기를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두 감독님의 현재 선수들 분석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 김선윤 감독님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두산이 급등할 때 왜 출연을 안 하셨냐. 남들이 더 아쉬워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어떻게 두산을 들고 오셨지 했는데 다음날 바로 시세를 보여줘서 궁금했습니다. 두산부터 한번 리뷰 짚어주실까요? 이게 일주일짜리 수익률 계산이다 보니까 저같이 대용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솔직히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뭐 그래도 꾸준하게 컨셉은 유지하겠습니다. 대용주 볼 거고 두산만 갔던 건 아니고요. 현대제철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자,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지만은 LG 디스플레이는 화요일 날 올랐어요. 금요일 날 갖고 나왔는데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많이 아쉽죠? 두산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마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바닥부터 해서 거의 한 40% 육박한 수익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이틀 만에 좀 급등이 나와서 추천은 언제 나갔었냐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나갔어요. 요 날. 오르기 전에 떨어진 수요일 날 급락 나오고요. 목요일 날 나갔습니다. 배정문가님이랑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한 운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위기를 기회로 이제 보는 건 맞을 것 같긴 한데 두산을 했던 이유는 제가 다른 건 아니라 그냥 이거밖에 안 봤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 시장은 하반기 지나고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시장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정말 시장 많이 올라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될 게 하반기 실적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내년까지 열려 있는 거기에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저는 특징이 뭐냐면 시장의 테마주 이런 종목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빈집을 많이 공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을 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큰 추세를 이용해서 뭐 M자형 패턴이나 W자 패턴을 주로 공략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을 주로 보는데 대형주들도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큰 시장으로 갈 때는 대형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뭐 무거웠던 하이닉스도 막 8%, 10%씩 급등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올 줄 알았나요? 현대제철이 급등할 줄 알았겠나요?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네, 모멘텀과 실적이 하반기 겸비한. 현대제철은 실적도 좋지만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같이 붙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들은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 긴 호흡으로 최소한 몇 개월 이상만 지켜보시게 되면은 거의 수익이 나니까요.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종목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저는요 이 종목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어제 출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어제요? 네, 어제 나오고 싶었을 텐데 아니 저는 맞아요.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걸 한동안 잊고 살았다가 어제 오르는 거 보고 다시 또 감독님이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어제 이 많이 종목도 한번 오르고 이야기 짚어주시죠. 추천을 하자마자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이거 진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저는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급등주 이런 거 안 보고 바닥에서 그냥 실적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올해 연말 내년부터 실적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이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미리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종목의 차트 흐름은요, 전체적으로 수년치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먼저 가면 네이버가 따라가고요,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가 따라가는 흐름이 보여요. 근데 네이버가 급등이 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거기에 또 맞춰서 시장에서 관심 없구나. 이렇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하기가 더 좋겠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 실적은 좀 안 좋았고 뱅크는 좋았고 뭐 이래저래 막 꼬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룹주 대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모두가 욕하고 안 좋다고 했던 게 벌써 한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이 다 되는 거 아십니까? 카카오가. 이런 종목이 항상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아마 이 종목을? 하고 하실 겁니다. 예, 하지만 역시 가지고 나와서 또 한번 수익을 내볼 테니까요. 나중에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데 우리 감독님과 매일매일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시장에 대한 교육을 보다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함께 선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차 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예. 그런 가운데 LNF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LNF가 오늘 1%가 빠졌어요. 1%대. 지금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3% 넘게 빠졌는데 1%대로 하락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LNF가 우리 그 에코프로보다 더 회사가 오늘 에코프로 한 7%, 6%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내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적게 빠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LNF 특히 이게 내일 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오늘 1% 코스닥 지수가 분명히 내일 반등이 나오거든요. 거래소 지수와 함께. 그러면 LNF와 2차 전지주가 어떤 게 더 빨리 오를 거라고 보면 저는 LNF가 더 상승폭이 크게 오른다고 봐요. 그래서 제 차트 잠깐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3일 연속 빠진 다음에 제가 이제 이때 추천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충분히 앞 저점 뭐 쌍바닥이라고 봐도 되고
앞에 이제 35만 원 정도 급등했던 가격대보다도 지금 10만 원 이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장대 양봉이 달아서 한 10% 정도 수익 났다가 이제 어저께 5% 정도에서 이제 수익률 5%를 줄었는데 앞에 이 지저분한 음봉 양봉들은 이제 내일부로 이제 안녕을 고하고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분홍색 아주 예쁜 화살표가 나왔네요. 이 모습으로 올라가서 이제 30만 원 이상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저는 내일 장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건 굉장한 악재라고 부르면 이제 오늘까지는 악재고 내일부터는 사실 그렇게 심리가 그렇거든요. 전 아시아가 2, 3% 빠져버렸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빠지는 건데 이게 공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부터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오히려 많이 빠진 낙폭 과대의 이 V자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매기가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살짝 올라가려다가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아마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오늘 장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10%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LNF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을 주면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저는 이 종목도 궁금해요. 나노 신소재가 지금 4%대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나노 신소재를 제가 초반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보이면서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 나노 신소재도 굉장히 많이 안 올랐거든요. 많이 안 오른 반면에 이제 차트 살짝 보여주시면 차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언제부터냐면 7월 말부터 사실은 거래가 실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박스권이었어요. 약간 하락을 하는 식의 박스권. 근데 이제 21만 3천 원 요 가격대는 당연히 이제 거의 뭐 연중 최고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제 오늘 조정을 보여서 지금 15만 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들이 또 많이 들어보는 종목 아까 LNF 또는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고 오늘 또 몇 프로가 빠졌냐면 장중 고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한 4% 수익을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 5%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종가에 그래서 저희 노란 톡방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노 신소재를 마이너스권 종가 부분에 다른 종목 20, 30% 손해가 난 걸 정리를 하고 나노 신소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당연히 빠졌고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내일부터 기분 좋은 반등에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확실하게 나야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게 나노 신소재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효자 종목으로 아마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8월 12일에는 2차 전지 관련한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강연회 소식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8분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만나볼 텐데 어떤 선수들이 꼽혔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 요즘 틱톡에서 굉장히 핫한 게 또 K 핫도그라고 하는데요. 우양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초전도체 관련주 동반 상승으로 오늘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의 힘을 받았는데 비차전지 섹터 내에서 또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죠. 제동산업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자, 우리 문족 감독님 하이브를 주셨네요.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일진파워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내일장에서도 이 같은 활약을 기록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죠. 일진파워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택하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등하신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목을 꼽으셨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주셨고요. 1위로 주 후반까지 밀고 가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장 감독님,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정말 줄줄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넷마블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이 종목을 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 LG생활건강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죠. 2분기 실적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 왜 꼽으셨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역시나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한 번 종목을 주셨죠. 오늘은 조정을 보였는데 내일장 반등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들 살펴봤는데요. 김선윤 감독님 정말로 이 종목을 왜지? 했어요. 저 LG생활건강을 꼽으셨는데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관심 가져볼게요, 지금. 네, 진짜 아무도 관심 없을 거고. 원래 아침에 이제 종목을 저 아침 방송 매일 하다 보니까 종목 선택을 했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G를 제가 계속 관심 중에 넣어놓고 보고 있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해서 아모레G를 아침 일찍 우리 가족방 분들이랑 라이브 방송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막 하다가 너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그래서 이거는 방송으로는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전부터 보고 있었던 게 LG생활건강이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실적이 뭐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딱 보면은 그냥 차트만 보면은 완전 버려졌는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뭐 생활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눈에 띄거든요. 거기에 뭐 중요한 것은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매출 악트 포인트는 안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 미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국내의 성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미국발 이슈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충분하게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이제 차트상에 좀 다시 올려봐 드리면은 이 아래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신용 물량이에요. 조금씩은 느는 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이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상당히 좀 보이고 눈치 빠르신 분들이거나 좀 선수들은 입장을 서서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보시면은 스타일 자체를 남들이 사지 않고 좀 기다려주거나 뭐 종목 기다려주거나 반응이 없을 때 주로 저는 매수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딱 차트에 부합했던 것 같고요.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한 적당히 대형주로서 대형주 10%만 수익 내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 포인트 노리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더 가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짧게 한 55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로 LG생활건강 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 네. 이제는 뚝심 감독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2차 전지를 줄곧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신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네,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은 제가 저번 순위에서 제가 제시를 했다가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10% 정도 손절을 짧게 잡아가지고 손절이 됐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LG화학에 한 3천억 정도 수출하면서 향후 2025년도까지 양극재 중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나온 게 이제 기사화까지 나온 내용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분명히 저는 한번 효자 노릇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저는 양봉이 나온 것보다 응봉이 나온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4% 정도 하락을 했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적기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매수 제시를 해드리고 10% 손절이 되고 차트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한번 추천을 했다가 10% 손절 처리가 됐고 다시 또 그 다음날 10%가 빠졌어요. 그런데 또 양봉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오늘 어저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절호에 이제 제가 손절 처리한 매수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 앞에 저점을 연결해서 보면 거의 올해의 역사적인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박스 매매를 하신 분들도 저점 매매를 하실 때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지수가 올라갈 때 내일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우리 김전문가님하고 수요일 날, 마의 수요일 날에 껴가지고 항상 이제 좀 고전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장이냐면 아침에 10포인트 정도 갭상승을 했다가 종가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장대 한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종목은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되도록이면 빨리 매수를 하시고 실전 매매를 하신 분들도 하다 보면 이제 뭐 3% 4% 올라가 버리면은 거의 오늘 하락폭을 만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합 내지는 하락 출발하면은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아침에 하락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때는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타이밍이고 우리 코스모 신소재 연말까지 가져가셔라. 이 종목도 아마 연말에 여러분 노후 자금이라든가 은퇴 자금에 두둑한 우리 플러스가 될 그런 효자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코스모 신소재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이야기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들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선윤 감독님이 안 오시는 날 다들 와... 선경지명이 있다. 어떻게 두산을 꼽으셨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선윤 감독님이 견제하는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견제하는 종목이요? 야, 네. 뭐 하이브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아니면 뭐 넷마블 주신 분도 계셨고 자람 테크놀로지 주신 분도 계셨고 일진 파워 주신 분도 계셨고 우양 주신 분도 계셨고요. 재룡산업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견제 대상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견제하는 감독님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는 분이 금종목 종목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간 우승자이시다 보니까 또. 네, 종목을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오늘 종목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종목은 어제는 어떤 종목이 그렇게 또 견제가 됐어요? 뭐 하나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오늘 LNF 있었어요. 참. LNF 있었고요. 네, 어제는 기억이 안 나고 오늘은 네. LNF가 우리 배전모니까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서로를 견제하고 계셨네요. 오늘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수요일이시라서 장이 안 좋아서 다들 쉬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좋은 거 가지고 오시겠죠? 예, 오늘은 내 종목이 제일 세다.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종목이 제일 세다 이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네. 오늘은 일단 내 종목이 제일 강한 것 같다. 견제되는 대상이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네네. 견제 대상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김성윤 전문가님이 뭐였었죠? 전 두산을 추천할 때 네. 이승엽 감독이 11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추천을 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아마 LG 생활건강이 도대체 어떤 차트일까 하고 봤어요. 네.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그 분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오늘 장이 무너져서 그런데 오늘도 1% 플러스가 났고 또 이제 그동안에 비싼 고가의 음식료라든가 이런 식생활에 관련된 거, 오뚜기,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힘이 이제 여름주거든요.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여름주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가격이 이제 낙폭 과대됐기 때문에 반등 타임. 저도 이런 종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2주까지는 제가 2차 전지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계속 나가고 하여튼 LG 생활건강
이건 견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지수 반등하면서 무난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50만 원짜리 이런 종목을 저도 좋아하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안 보고 있어도 차근차근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재테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견제되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자꾸 수요일에 나왔는데 수요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그럼 목요일장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목요일장 내일 우선 오늘 뉴욕 주식 봐야 될 것 같아요. 2%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 개인적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하락이 나오면은 내일장 국내 증시가 잘 가야 보합권일 것 같고요. 그래도 뉴욕 증시가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선물 상황이 좀 좋진 않지만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국내 증시 좀 플러스권 유진하지 않을까 판단은 좀 해요. 그래서 낙폭 가대주들이 사실 오늘 같은 기회에서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급락했었거든요. 수요일 날도 지난주에도. 그러나 바로 반등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아침부터 종목을 잘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은 뉴욕 증시가 좀 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내일 재밌는 주식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미증시 흐름을 짚어보긴 해야겠지만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내일장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내일장 컨디션은 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일장 굉장히 오늘 방송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V자 반등이 나왔고 그때 아마 11시 반에 그 프로에서 이제 저를 잠깐 낮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V자 반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특히 이제 저번 주 수요일하고 똑같은 장대음봉, 장 끝까지 밀어넣은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을 그러니까 장 중간이라든가 장 초반에 들어가면은 오늘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또 이제 약주 드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럴 때 이제 서울경제TV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장 종가 부분에 그냥 마음껏 베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은 다 무마됐기 때문에 그럼 오늘 종가에 매수한 게 내일 아침부터는 장 끝까지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매 스킬. 그런 걸 좀 숙지를 하시면은 요런 장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니면 이제 20, 30% 손실이 난 종목은 다시 이제 우량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결코 이 장이 나쁜 장이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을 잘 이용하시고 뭐 내일장 한번 웃으면서 한번 우리 서울경제TV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 감독님의 코칭을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방송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1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LS 그룹주들은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배트맨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